개념만 계속 공부한 사람과 문제는 안 풀었습니다. 유형만 계속 공부했어요. 개념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풀었어. 문제만. 누가 조금이라도 나을까라는 그냥 아주 극으로 가본 거예요. 극으로 가본 건데. 네, 이게 주제가 이게 좀 당황스러운 주제인데 개념과 유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? 이거 더 어려운데? 저는 이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약간 이런 질문처럼 느껴지긴 해요. 짜장면 먹으려고. 위에서도 이과형, 문과형 이렇게 약간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개념과 유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? 자, 우리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제가 이 생각을 해갖고 왔어요. 자, 이유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개념과 유형, 개념만 트레이닝할래, 유형만 트레이닝할래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. 저는 개념이요. 전 유형이에요. 저도 그러니까 유형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개념만 계속 공부한 사람과 문제는 안 풀었습니다. 유형만 계속 공부했어요. 개념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풀었어. 문제만. 누가 조금이라도 나을까라는 그냥 아주 극으로 가본 거예요. 극으로 가본 건데 일단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전제 마치면 조건도 달지 마요. 네,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미 그냥 극으로 한번 가본 거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어. 한 번만 가본 거고 뭐 약간 뭐 설명 한번 뭐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 질문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이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저는 그렇다면 유형이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. 생각에 우진 쌤은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 쪽에 아니, 저는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네.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그렇죠. 선생님은 공부를 생각하신 거고 저는 점수. 점수를 생각한 거예요. 그러면 너무 달라질 현실적이었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운전면허 제가 뭐 예를 맨날 운전면허 들게 되는데 운전면허 관련 개념 페이지를 계속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는 학생이랑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돌리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어. 기출 문제만 계속 돌았어. 저는 이제 결국 합격은 후자가 더 높을 것이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개념과 유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클릭하신 어머니들이 이미 실패로 가면 안 되고 뭔가 낚였다. 어떻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? 다 중요하지. 결국은 아빠하고 엄마는 다 좋아요. 네. 개념과 유형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개념 공부와 유형 공부 중에 무엇을 선택하지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약간 어떤 균형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맞느냐. 가끔 어떤 경우에는 개념만 다 알면 문제 자동으로 뭐 다 된다. 유형만 많이 풀리면 막 개념은 자동으로 잡힌다.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있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좀 얘기해 보는 거. 네,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? 개념만 잘 익히면 문제가 잘 풀리나요? 아니요. 그냥 개념은 이것으로 개념이죠. 이것으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니죠. 그러니까 개념은 정작 개념을 잘 익히고 나면 문제를 봤을 땐 전혀 다른 뭐야?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했는데 왜 문제는 이런 게 나와? 막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기하 쪽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. 점선명, 각도 이런 거 배우고 문제 딱 풀면 시계 문제 나와요. 시간 문제. 너무 어이가 없어요.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간 문제가 왜 나오냐면 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와요. 그냥 각. 그러니까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문제 푸는 스킬이나 그런 것도 또 다 다른 얘기인 건데 그래서 개념에 이제 뼈대만 개념을 진짜 달달달 외우고 뭐하고 아무리 반복하고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닥 다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정작 이제 문제 쪽에서는 아직 뭐 좋은 물론 최선적인 건 풀 수 있을 거예요. 기초적인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랑 이제 문제 실력은 좀 다르지 않는가. 근데 이게 셋이 다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셋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죠? 좀 약간 반대되는 의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개념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개념 수업을 할 때 좋은 예시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근데 어차피 이게 사실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쵸. 유형 정리하면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상상 속에서 뭐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는 하지만 이만큼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 상황 같은 거 결국은 문제 유형인 거죠. 문제 상황 같은 게 이제 주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개념화된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왜 저희가 아이들 이제 수업할 때도 보면 저희가 얘네들한테 뭐 어떤 이 세상에 없는 수학
뭐 정리 같은 걸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처음부터 개념만 빡 도입하는 것보다 그 간단한 문제 상황들 그 전에 배웠었던 거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나가는 문제 상황들을 몇 개 제시를 해주고 그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런 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고 기호는 어떻게 쓸 거고 뭐 그게 문제가 조금 더 변형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처음에 간단한 그런 유형 문제들이 먼저 제시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거 자체도 개념하고 유형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개념을 이해시키려 그러니까 보통 간단하게 정말 소개되는 그냥 간단한 개념이 아닌 이상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예시가 필요하죠. 예시가 필요한데 그 예시는 결국 문제 유형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. 그리고 또 그 얘기하거든요. 개념은 n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. n 뭐 꼭지점이 뭐 2분의 뭐 대각선의 개수가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n 일반화시키는 3 n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. 그걸 예시로 풀어서 보고 해서 근데 이게 n으로 하면 이거야라고 알려주면 애들이 이제 그 원리를 좀 담게 되는데 그냥 공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그 공식을 잠시 암기되고 있는 기간 동안 정확히 그것만 물었을 땐 풀 수 있어요. 그것만 응용되는 문제는 또 힘들어지거든요. 그 약간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 하나 지금 이제 생각해 본 게 예를 들면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할 때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물으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는 거거든요. 그냥 그게 끝이에요. 자,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. 그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. 끝. 뭐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 연립방정식이 그럼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 나보고 뭐 하나씩 대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걸 뭐 적당히 식을 변형을 하라는 건지 그 개념만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뭐 더 대단하신 분들은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수준에서 이제 그게 안 되겠다. 네. 그게 중등 과정만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중등 책들 같은 경우는 정석처럼 폭넓게 개념이 있는 책들이 잘 없잖아요. 주로 문제지는 개념 서머리 보고 그냥 그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등 때 하는 패턴이 그래서 이제 많은 유형을 겪어봐야 그쵸. 돼. 많이 풀어봐야 돼. 그래서 유형을 개념보단 유형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고등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념이 단순 서머리로만 개념을 알려주는 게 서머리 보여주고 자 됐지가 아니잖아요. 이게 어떻게 생겼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등 그런 학습에만 또 익숙해져 있는 뭐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. 너무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데 예,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개념 서머리처럼 빨리 가려고 하는 패턴이 또 생기기도 하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공부하면. 네. 그렇죠. 고등에서는 뭔가 그 정리가 나온 원리 자체를 본인이 직접 유도를 좀 해봐야 되고 증명 과정을 써봐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건 또 개념 학습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개념을 또 아까 말씀하셔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서머리에는 나오지 않은 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스킵을 하고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캐치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. 고등 과정에서는. 네. 그리고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개념은 약간 그 영화 올드보이나 그런 데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거기서 15년 동안 싸움 훈련을 하잖아요. 그리고 나와서 실제로 거기선 잘 싸워서 영화긴 한데 보통 약간 그런 약간 이렇게 재밌게 편집된 만화 같은 데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싸우면서 누가 공격하면 벽 타고 따닥치고 하고 바로 첫 발에 실패하고 떨어져서 두들겨 맞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화가 있거든요.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제 약간 어떤 시뮬레이션을 살짝 돌려본 거죠. 이 경우 이렇게 해보는 연습 정도를 약간 마음을 살짝 미리 당황하지 않고 해본다 정도가 크고 실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에요. 정말 트레이닝을 해야 잡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빼고 가공법에서 하고 그거 들으면 누구나 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. 아, 이 숫자에서 빼고. 하지만 정작 문제풀이에 손이 안 따라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. 결국은 그런 뭐 유형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일부 어떤 뼈대를 잡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 그 끄집어내는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손으로 끝까지 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다 풀어내는 그 과정
그런 것들이 다 쌓여야 그 아이의 이제 진짜 실력이 되는데 보통은 약간 불균형적인 경우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개념과 유형 뭐 네, 그런 생각. 오죽하면 개념하고 유형을 묶어서 문제집이 나오겠어요. 맞아. 이름 정말 잘 지은 거 같아. 네, 그런 뒷광고 지금 네. 연락은 어떻게 앞 광고 아니에요? 앞광고. 해놓고. 이름은 잘 지었어. 약간 뭐 말을 아껴야지. 네, 약간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. 뭐 바로 뭐 문제만 많이 풀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? 또 이미 언급한 부분들인 거지만 그 문제 속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나중에 이제 약간 수능 쪽 후반 쪽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만 막 많이 푸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때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약간 감을 유지하는 것 정도도 있겠지만 그 문제마다의 결국 개념들을 결국은 이렇게 소개해주게 되거든요. 이 문제 사용된 개념이 요거다 아니면 풀이한 후 요거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이하든 해서 결국은 그 개념들을 계속 다시 그건 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 것 같아요. 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과 개념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게 학습에서 제일 근데 중요하지 않나. 네. 막판이든 뭐 막판이 아니든 간에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해서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 위험한 게 이게 본인이 본 문제에서 유독 비슷한 유형만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서 아, 이건 이렇게 일반화되는가 보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보고 나면 그게 어떻게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는 반드시 체크가 계속 들어가야지 네, 유형만 똑 떼서 공부하면 또 아는 문제만 되죠. 계속 풀고 있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르게 변형된 경우에는 늘 푸는 그 방법 가지고서 풀어서 맨날 틀리고 근데 왜 틀렸는지는 정작 모르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못됐어요.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가끔 그 얘기를 이런 경우 있었어요. 뭐냐면 그 내신 대비하거나 그럴 때 중에 되게 잘못된 전략. 아마 학생들은 그게 안 보이고 저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문제집 한 권을 다 풀 때까지 채점을 안 받는 애가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다 풀고 채점 받을게요 가끔 하면 그런 친구들 있어요. 끝까지 한 문제도 채점 안 받고 끝까지 다 풀고 한 권을 다 풀고 이제 채점해달라. 그러면은 알았어. 그 팔아 푼 거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 유형에서 뭐냐면 그냥 계속 계속 틀려요.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나가요. 계속. 뭐가 발전이 없잖아요. 발전. 그것은 이제 현상을 보기 위한 거죠. 이렇게 약간 그런 그 자가 체크리스트를 그냥 이만큼 해갖고 온 거야. 그래서 이 유형은 네가 계속 틀리는구나. 그러니까 이 한 바닥에서 그 아이가 확인을 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 단점을 알고 이 원리를 안 다음에 다시 그 유형을 접할 기회가 사라졌어. 그냥 걔는 잘못 푸는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. 그냥.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다. 아니요. 약간 있지 않습니까? 약간 틀린 문제 다시 풀라 그러면 정말 싫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 근데 수정을 잘 안 해요. 맞은 문제만 기뻐하는데 음. 틀리면 저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시험이 아니잖아요. 근데 시험이 아닐 때는 틀린 문제가 사실은 자기의 약점을 모아놓은 역사인데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답답할 때 좀 있죠. 진짜 틀린 문제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. 훨씬 더 귀한 건데. 네.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결국은 개념과 유형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에 궁금증을 갖고 클릭한 순간 이미 뭐라고 해야 되죠? 이미 속았다? 낚였다? 바닥바닥.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나 무엇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학습이나 약간 불균형인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결국은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숙제를 너무 조금 내주거나 그런 경우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이제 뭐 수업 특강이나 그런 걸 다르겠지만 특정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충분히 트레이닝할 정도의 학습 양은 또 바탕이 돼야 실력이 늘지 않나. 이 정도. 네. 개념과 유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다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다 중요하다.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네.